제가 이번에 발표할 주제는 IPTV로 만들어가는 학교의 품격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행복하십니까? 교사여서 행복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를 오기 위해 무려 오후에 있는 수업을 오전에 다 땡겨서 해야 했고요. 진도, 지금 중3 담임입니다. 진도를 맞추기 위해서요. 오늘 폭풍 진도를 나가서 아이들이 헉헉대고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또 요즘에 예고 원서를 쓰고 있습니다. 특목고 원서요. 그래서 제가 또 저희 반에 2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예고 원서를 쓰다 보니까요. 원서를 쓰고 그거를 결제받기 위해서 하루 종일 교장 선생님부터 여러 선생님들의 그 결제 라인을 쫓아다니느냐고요. 발바닥에 불이 날 정도였습니다. 완전히 멘붕 상태죠. 거기다가 사회에서 저희 교사에 대한 비판과 타겟이 되는 것은요. 교사가 돼서 행복하기보다는 아프다라는 것밖에 소개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하나 살짝 갖고 왔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추락하는 교권의 실패와 개선 방안을 짚어보는 기별 시리즈 2번째 순서입니다. 오늘 땅에 떨어진 교권의 원인에 대해서 김정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교권 추락의 대표적인 원인은 과도한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공교육의 위기입니다. 인성교육은 뒤처진 채 공부만 잘하면 된다는 사회 분위기가 교권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용이 긴데요.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학교, 지식을 전달하는 곳, 혹은 인성을 발달시키는 곳, 그 어느 것 하나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소처럼 어느 것 하나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이루어갈 때 그곳에서 바로 학교의 품격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IPTV 사례 발표를 하는데요. 고백컨대 오늘 고백을 여러분이 하셨어요. 앞에 2분의 강사분이 고백을 하셨는데요. 제가 IPTV 교과 연구회에 소속이 된 것은요. 어느 날 2월이었습니다. 저희 부장선생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선생님, IPTV 교과연구회 소속이 필요하다는데 선생님 해주겠어요? 못하겠는데요? 라고 했더니 우리 학교에서 3년 동안 IPTV 쓴 사람이 선생님밖에 없어요. 라는 말에 코가 깨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가서 그냥 이야기 듣고 교과연구회 나누면 된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멘붕 상태가 와버렸습니다. 갑자기 강사고요. 와서 발표를 해야 되고요. 영상을 만들라고 하시고요. 원고를 쓰라고 하시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뭔가를 해내야 될 텐데 무엇을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요. 추락하고 있는 이런 학교의 품격을 높이는 데 IPTV를 한번 사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는요. IPTV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존의 인터넷에 쌍방향, 양방향이라는 표현이 더 좋겠죠.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것이 바로 IPTV입니다. 이런 IPTV의 장점을 교실 수업으로 쏙 끌어들인다면 보다 아름다운 수업 그리고 아이들과 창의적인 수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IPTV를 교실 속으로 끌어당겨 봤습니다. IPTV 100% 활용하기 첫 번째 정규 교과 시간입니다. 여기 대다수가 제가 알고 있기로 명단을 봤을 때 대다수가 초등학교 선생님보다는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좀 많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입시 그리고 진도 때문에 절대 교과 수업에서 거의 대부분 IPTV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단점이죠. IPTV는요. 구동되려면 이건 저희 학교의 문제점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 학교에서 IPTV를 구동하려면요. 무려 약 5분 이상의 시간을 소요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죠. IPTV 가동시키다가요. 볼장 다 봅니다. 진도 시간은 빠듯한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정규 교과 시간에 수업 시간에 사용할 때는요. 새 단원의 도입 부분에서 아이들한테 관심을 이렇게 혹 끌어들이기 위해서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이나 또는 학습의 총 정리에 있어서 그때에만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저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간이 바로 방과 후 시간입니다. 방과 후 학교는 이런 장점이 있죠. 한 학급에 제가 개설하고 활용하는 학급은 2개의 학급이 있는데요.
하나는 역사의 제가 역사 교과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여왕이라는 반과 두 번째는 하이 주말반이라는 반이 있습니다. 수학 선생님이 하시고요. 제가 이시라 하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주말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개의 학급의 학생은 총 10명에서 12명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요, 교육청에서 배부한 아이디를 나누어 주고요, 1대1 학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제가 원고를 쓴 것이 여러분한테 다 있을 줄 알았는데 맨손으로 계시더라고요. 제 원고에 나중에 보시게 될 텐데요. 원고에 보면 이 아이들의 1대1 수업을 어떻게 진행했는가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IPTV에는요, 내 강의실이라는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강의실을 개설을 하고요. 그곳에 아이들을 일일이 등록을 시킬 수 있도록 등록하도록 하고, 거기에 아이들의 학습 능력에 따라 학습 꾸러미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는 좀 역사에 자신이 없다 라고 하면 역사 용어풀이부터 시작하여 심화 학습 역사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각자 수준에 맞는 학습 꾸러미를 제작하였고요.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1대1 맞춤 개별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호응이 있었고요. 특히 역사 수업에 있어서 관심과 그리고 성적 향상이라는 큰 이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 IPTV를 활용해서요, 심화학습으로는 저희가 현장 탐험을 했는데요. 현장 탐험 준비는요, 아이들이 직접 IPTV를 통해서 주제를 잡았고요. 그 주제를 선정하고 주제를 향해서 자료를 모으고 그 자료를 가지고 학습 활동을 계획하는 등 계획을 통하여 저희가 현장 탐험을 했고요. 3학년 아이들을 중심으로 했을 때 저희가 이번에 근현대사 부분을 수업을 하다가 서대문 형무소부터 시작해서 서울시청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현장 탐험을 실시하였고요. 이러한 방과후 학습은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머니들께, 부모님들이 특히나 좋아하셨어요. 아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업을 하고 적극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맨날 인터넷을 켜놓으면 너 뭐하냐 이렇게 쌍심치를 켜고 보셨는데, 이때부터는 아이가 수업을 듣고 있고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걸 보면서 아이들의 학습의 향상에 굉장히 보람이 있다, 감사하다라는 이런 많은 평을 해주셔서요, 가장 호응이 좋았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저는요, 방과후 수업 외에 동아리와 개발활동에도 이러한 IPTV를 활용해 보았습니다. 저는 2012년도에 청소년 문화 탐방이라는 반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각종 문화 소스를 가지고 아이들이 스스로 어떤 걸 해보고 싶다라는 것을 결정하고요, 계획하고 수립하고 실천하는 건데요. 저는 여기서 한 방향 더 나갔어요. 아까 IPTV가 가진 장점이 쌍방향 소통이라고 했죠. 단순히 정보를 저희가 얻고 그 정보를 검색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생산하고 올려놓을 수 있는 이런 정보 생산의 기능까지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발활동 학생들은요,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작가 선생님을 만나서 작가의 세계관을 직접 들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관심 있는 분야의 주제를 해서 외부에서 이렇게 손님을 모시기도 했어요. 저희 서울시 교육청 산하 여러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곳에서 여러 강사님들을 모시고 아이들이 직접 수업을 준비하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한층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저희들이 만들어낸 산출물을요,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야, 이런 곳에 가면 예를 들면 어느 전시회가 있는데 이 전시회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 전시회에 가서는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장점을 아이들의 생생한 이런 소감과 그리고 저희 아이들의 이런 영상까지 올려놓다 보니까 아이들의 공감대를 많이 형성할 수 있었고요. 다음 네 번째는요, 제가 중3 담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입시 문제, 그리고 특히 진학 문제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IPTV의 도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아침 자습 시간에요, IPTV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콘텐츠가 계기교육 또는 인성교육 부분의 콘텐츠가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요, 저희 아침 독서 시간에 독서 활동을 할 때 작가에 대한 심화적인 그런 내용도 한번 같이 영상으로 봐보았고요. 그 다음에 진로교육에서는요, 자기의 롤모델을 한번 저희가 주로 활용했던 것은요, 황금어장이라는 그런
쪽 프로그램이 업로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황금어장도 보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 인생의 롤모델을 찾아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어요 라는 이런 자기 주도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봤을 땐 IPTV가 참 좋은 것 같죠. 저도 좋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IPTV에 대한 저희 선생님과 그리고 학생들의 한번 평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PTV가 주제별로 배경 지식을 도입할 때는 상당히 효율적일 수는 있는데 학교 본 수업에서 매 시간 수업 자료를 쓰기에는 콘텐츠가 굉장히 좀 빈약하고 그리고 뭐 시조창, 민요, 다양한 시낭송 작품 이런 콘텐츠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냥 자료만 모아놓은 창고 같은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좀 더 주제화되고 목록화되어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자료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수업 교과의 경우 자신의 수업에 보조자료로 이렇게 이용되도 활용되는 자료는 부족한 반면 수업 교과에 수업 진행을 똑같이 나가는 그런 수업이 많이 탑재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데는 좋을 것 같으나 교사들의 활용도는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이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서 여러 교과에서 사용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과학과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종종 제가 들어가서 보긴 하는데 학교에서 좀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는 방법은 속도가 너무 느려서 끊김 현상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불편하고 나머지는 다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알차서 상당히 활용도가 높아서 좋습니다. 아무래도 복잡하고 그냥 밑줄만 치는 수업보다는 시각 자료가 많이 풍부하게 활용이 되면은 학생들이 수업 시작할 때부터 막 집중이 되고 하니까 반 전체적인 분위기도 좋아지고 그리고 청각이랑 시각을 모두 활용하니까 아무래도 학습 내용을 기억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기존의 수업 방식보다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내용과 관련 영상을 보면서 공부하니까 글로만 배울 때보다 더 도움이 되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공부하니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 제대로 몰랐던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몰랐던 그런 거 독서에서도 볼 수 있었고 관심있던 거에는 제가 찾아보면서 더 알아볼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영화 같은 거 옛날에 못 봤던 거 그런 것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그래서 신기한 거 좋아하는데 또 다음에 걸리는 거라면 시간이 참 늘어가지고 가장 못 같았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지금 인터뷰에서 보셨다시피요. 자료는 괜찮다, 자료는 좋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나온 멘트 기억하십니까? 예, 다운로드가 너무 느리다, 로딩이 너무 느리다 라는 거죠. 그래서 IPTV를 교과에서 저희가 수업 시간에 학교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좀 해결됐으면 하는 것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여기는 지금 교육청 관계자님들 계시고 관심 많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육 정책에서요. 행정재정의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IPTV 아이디가 저희 학교에 지금 현재 23개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 전체 인원이 1000명에 가깝습니다. 1000명의 아이들에게 23개를 가지고 나눠 쓰기는 정말 어렵죠. 그래서 적극적인 이 IPTV 아이디의 배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초등학교는 대부분 스마트 교실이 다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번에 IPTV 교과 연구를 하면서 다른 학교를 방문해 봤더니요. 시설들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저희 중등, 여기 고등 선생님들 계시는데요. 저희 시설은 너무 열악하거든요. 이런 저희들에게도 스마트 교실 주시면 저희도 스마트하게 수업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스마트하게 사용해야 되는데요. 교사의 업무가 너무 많죠. 그래서 업무 경감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교과 연구 지원 정책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요. 관련 업체입니다. 여기 KT에서 오셨을지 모르겠지만요. 여러 번 문의를 드렸고요. 여러 번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아직 시스템이 안정화되지 않습니다. 버퍼링 하는 데만 무려 5분 이상이 소요되고요.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학교에서요. 윤리교육, 그러니까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하는데 강사님이요. 무려 1시간이나 늦게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난리가 났겠죠. 근데 이제 저희 정보부장 선생님께서
빨리 IPTV라도 어떻게 해보자. 그래서 IPTV를 틀려고 했으나 로딩만 30분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시간은 훌쩍 지나버렸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스마트한 것이냐, 스마트하긴 멀었다라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끊김 현상, 버퍼링의 오류 등의 문제가 굉장히 아주 많습니다. 저희는 인터넷은 LG 걸 쓰고요. 그 다음에 IPTV는 KT 걸 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난대요. 두 업체가 와서 막 싸우다가만 가셨는데요. 네트워크망의 공용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하실 때요. 여기 대부분 선생님들 짜여진 수업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저희가 필요한 소스를 필요로 하는 건데요. 대부분 보여지는 것들이 다 짜여진 수업이에요. 근데 짜여진 수업 자료보다는요, 접근성 및 효용성이 높은 콘텐츠를 많이 보유해 주었으면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요, 여기 계신 현장 선생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정보 공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나만의 수업, 이게 지적 재산권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함께 지금 교육 현장을 이끌어 나가는 교사이다 보니까 함께 만들어진 교과별 교육 자원을 좀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이와 같은 연구 및 사례 발표를 통해서 많은 자료를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의 품격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이 함께 노력해 주실 때 학교의 품격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